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3년 고개라는 동화인데요.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라고 시기를 안 밝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름도 안 밝히니까 민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옛날에 대전거울에 봉운산을 지나가는 곳에 하나의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명이 나오든지, 그렇죠? 지명이 나오든지, 아니면 3년 고개에 있는 증거물이 나오든지, 그러면 전설이 되겠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민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할아버지가 나무를 해서 장에 갖다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그 나무를 해서 팔면요, 옛날에 이제 시지, 전지하고 시지라고 나오잖아요. 밭전자에다가 뗄감시, 시지. 이 시지는 땅이거든요. 산 주인이 있습니다. 수조권이 있는. 왕이 귀족들한테 수조권을 주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면서 이 산에서 나무를 캐서 장에서 팝니다. 함부로 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장에 가려면 3년 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야 했다. 이 3년 고개라는 고개가 있다. 근데 이 지명 때문에 전설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3년 고개라는 전설이 있으면. 이게 일반적일 때는 전설이 아닌데, 이런 거 볼 때는 전설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럴 때는 이게 좀 인명이나 이런 걸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확실히 전설을 할 텐데, 이게 민담인지 전설인지 어느 정도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정확하게는 민담이라고 봐야겠죠. 3년 고개라는 것은 특정 명사 아니니까. 3년 고개는 그 고개를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나무를 해서 장에 가다가 그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할아버지는 이제 난 3년밖에 못 살게 생겼구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급기야 병석에 눕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고개에서 넘어진 지 3년이 얼마나 남지 않은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할아버지가 앓고 있는 사연을 물었다.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져 3년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자 3년이나 끙끙 앓았네요. 청년이 웃으면서 그러면 한 번 더 넘어지시면 3년은 더 사실 것이고 또 넘어지시면 6년을 더 사실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하였다.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자리에 일어나 3년 고개에서 다시 넘어져 오래오래 살았다.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글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걸 대신해서 읽었는데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고개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죠. 그럼 누가 넘어졌나요?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한 사람도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찾아온 사람은 청년. 넘어지고 아파서 침대가 없었겠죠, 그때는. 어쨌든 누운 사람은, 알아놓은 사람은 할아버지. 여러 번 넘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청년. 여러 번 넘어진 후에 병이 이 걱정이겠죠. 걱정 때문에 하는 그런 병이 나았겠죠, 할아버지들. 그래서 할아버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죠? 자, 보시면 누가 그죠? 이 육하원칙도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죠? 가운데는 왜입니다. 왜? 그러면 그가 왜 그랬을까? 언제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거기서 왜 그랬을까? 그것을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게 누가 후, 그렇죠? 누가 후, 그건지 언제 when, WHEN, 어디서 where, WHERE,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그럼 when은 WHY, 그러니까 OWE 레일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육하원칙이랍니다. W가 5개. 그러면 누가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누가에서 누가 넘어졌나요? 할아버지가 넘어지고 또 청년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꾸로 청년이 넘어지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이건 지혜로운 청년. 그쵸? 이 할아버지가 넘어졌을 때와 청년이 넘어졌을 때
조언을 할아버지가 할 때와 청년이 조언을 했을 때 느낌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동화를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또 보실까요? 자, 3년 고개는 언제 있었던 일이죠? 옛날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하게 일어나는 민담이고, 한 번 넘어지면 몇 년밖에 못 사나요? 3년밖에. 한 번 넘어지면. 한 번을 빼버리면 무서워지는데, 한 번이 끼워져 있어요. 자, 소년이 찾아온 날은 언제일까요? 3년이 거의 다 돼가서. 그죠? 걱정하다. 그죠? 자, 5번. 그럼 일찍 걱정을 하고 일찍 상담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일찍 상담한 것과 늦게 상담한 거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굉장히 깊은 동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넘어지면 15년을 더 사는 거죠. 3, 5, 15. 너무 많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오래오래 사나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3년 고개로 달려가야겠죠. 언제 달려가야 될까요? 그러면 이 3년 동안 산 거는 예정설인가요? 예정설. 운명이 예정된 것처럼. 예정설. 아니면 3년 동안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사고도 발생하고 살다. 어떻게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런 건 어떤 사람이 정말 고생을 하는, 너무나 고생을 해서 인생 사는 게 너무 고달픈 사람한테 여기 3년 고개에서 10번 넘어지면 30년 동안 더 고생해야죠. 그 30년 고생하고 싶은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떼구르르 굴러서 뭐 사는 게 막 100년 더 산다고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이렇게 삶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언제 나이 많은 사람은 다 나았을까요? 굴렀을 때. 할아버지는 얼마나 살았나? 할아버지는. 그쵸? 몇 년이나 더 살았을까요? 영원히 더 살았을까요? 자, 3년 고개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정소. 그쵸? 고개라고 했으니까. 고개라는 것은 이제 산과 산 사이에서 산을 넘어가는 제 고개. 그쵸? 전설일 수도 있고 민담인데, 이럴 만한 고개가 있는 곳에다가 이 전설을 붙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3년, 한 번 넘어지면 3년 더 사는 고개다 하고 휴게소를 치면 사람들이 여기서 한 번 정도씩 넘어질까요? 그러면 넘어질 만한 장소, 할아버지가 넘어진 장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의 조형물 2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할아버지가 어디에 장에 갔다 오다가 넘어졌죠. 그러니까 무거워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무겁게 나무를 팔러 가다가 무거운데 할아버지의 근력이 떨어졌네요. 청년이 넘어지면 부주의고 할아버지가 넘어지면, 그죠? 할아버지가 넘어지면 근력이 떨어져서. 할아버지는 넘어지고 장에 갔을까요? 장에 갔겠죠. 아니면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걱정돼서. 할아버지는 저는 아파서 누웠겠죠. 아파서. 근데 이게 걱정이 돼서 누웠겠죠. 끙끙 알아듣는 거는. 심리적으로 아프면 더 아프니까. 할아버지 말을 듣고, 소년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저기로 달려가겠죠. 할아버지는 계속 넘어지며 어디까지 갔을까요? 계속 넘어지면서. 떼굴떼굴. 근데 그러면 이 동네의 다른 사람들은, 동네의 다른 사람들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는 거죠. 3년 고개에 넘어져서, 그렇죠? 3년밖에 못 산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몇 명이 했어요. 한 명, A가 그렇고, B가 그렇고, C가 그렇고, 그래서 D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고요. 또 원인을 잘못, 죽은 것이 이 3년 고개에서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한 오류, 원인을 잘못 파악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고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을 사람은 언덕에다가 넘어지지 않게 돌을 고르고 그랬겠죠. 넘어지면 일찍 죽으니까 돌을 고르고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언덕에 전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넘어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3년밖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80이에요. 굉장히 몸이 아파요. 그러면 1년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넘어지면 3년을 더 살면 병이 나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도 있나요? 소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3번에 3년. 그럼 왜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 청년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능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믿었고, 청년은 그 상황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는 거겠죠.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자, 할아버지는 무엇을 듣고 3년 고개로 달려갔나? 청년의 말. 한 번 더 부르면 더 살아. 그럼 얼마나 불렀을까요, 할아버지 욕심? 할아버지는 무엇을 지혜로 해결해야 됐죠? 지혜. 해결하는 힘. 자, 어떻게 해보실까요? 고개에서 어떻게 하면 넘어지면, 그렇죠? 사실 파악하는 겁니다. 간단한 사실 파악.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조심해야죠. 넘어질 게. 자, 걱정을 많이 하다가 병이 됐죠. 마음의 병. 소년의 말에 의하면 더 넘어지면 더 오래 살죠. 소년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 심리적인 불안, 걱정을 벌이 떨치고 심리적인 불안이 없어지니까 할아버지 측면에서는 즐겁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겠죠. 여기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니까 행복하게 오래 살겠죠. 긍정적인 마인드. 자, 소년의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바로 3년 고개로 갔겠죠. 많이 넘어진 할아버지는 더 오래 살겠죠. 어려운 문제를 가지면 지혜를 가지고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죠. 이제 포기를 하지 말고 돌파고.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이 안 되겠죠. 생각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 다른 데서 더 찾아봐야겠죠. 자, 보시면 언덕의 이름은 이제 3년 고개죠. 그러니까 3년 고개. 3년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 이런 말 한번 넘어지면 마을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조심하겠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은 왜 걱정을 했겠나? 죽을까봐, 그죠? 이제 조금밖에 못 산다.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죠? 걱정만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해내지 못했죠. 나이 많은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걱정이 많아서. 그러니까 소년은 할아버지를 방문했어요. 왜 했을까 궁금하긴 하네요. 청년은 3년 고개로 왜 달려갔어?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병이 낫고 싶어서, 이렇게. 왜 병이 다 나았나? 3대 거짓말이라고 있죠. 3대 거짓말. 노인이 죽고 싶다. 처녀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은 3대 거짓말이 많이 변했네요. 또 장사꾼이 손해보고 한다. 손해보고 판다. 이런 게 옛날에는 알려졌던 3대 거짓말이래요. 자, 할아버지는 넘어질 때 몇 살이었을까요? 할아버지. 추상적이니까. 그죠? 몇 번 넘어지고, 오래 사셨다는데, 올해가 언제일까요?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 40대도 노인이거든요. 40대 노인. 저도 노인이네요. 조선시대 이렇게 치면. 자, 오래라는 게 참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가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머리도 현명하게. 자, 깊이 생각할 문제. 3년 고개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그죠? 사람의 삶. 주제가 뭘까요? 지혜? 지혜. 뭔가를 돌파해 나가는 지혜. 아니면 뭐라고요? 지혜가 적당하겠네요. 청년의 정체는 산신령인가? 뭔가 상징하는 바. 뭔가 새 세대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도전으로. 청년은 개척해 나가야 되고. 소년이 말한 의미를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누군가가 간단하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러면 되네? 하는 경험이 있겠죠. 나는 안 됐는데. 그때, 그러면 되네? 고마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가질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 바라보고 생각하고 돌파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뭐 전설일까요? 이거 민담일까요? 민담일 가능성이 큰데, 저 같으면 이거 그쵸 전설로 만들어서, 마을의 전설을 만들어서, 그쵸? 하나의 관광 테마단지 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으면 비슷한 고개 이름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한 줄이라도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이 3년 고개를 조성하고 쉬었다가는 그래서 한 번쯤 넘어보시게, 넘어졌다가 흙냄새 만들고 맞고 일어나시게, 이런 고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뭐냐면, 어떤 동화를 이걸 6하원칙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 6하원칙을 한번 누가도 바꿔보고, 누구에게 말했으면 이것도 바꿔보고, 언제의 시기도 좀 바꿔보고, 장소도 바꿔보고, 어디서의 장소도 바꿔보고, 무엇을, 나이를, 무엇을도 바꿔보고, 어떻게도 바꿔보고, 왜도 바꿔보고. 예를 들어서, 책 중에서 바다에서 살아남기, 육지에서 살아남기, 동굴에서 살아남기, 해안에서 살아남기, 진시황릉에서 살아남기, 이렇게 살아남기 시리즈도 이 어디서라는 장소 하나만 바꿔서도 대박을 쳤잖아요. 이런 것처럼 육하 원칙을 하나를 다 분석해본 다음에 그걸 교체해보고 생각해본다는 것은 창의력 발전에 굉장히 좋은 수어법이고 공부법이고 생각법이라고 생각합니다.